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과 법인세 산출세 계산 과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법인세 산출세 계산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세무조정으로서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세무조정 금액을 더해서 세무상 과세 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최종 납부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법인세 납부세액을 구하는 것은 모두 완료가 되는데 이는 텍스팀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업무이며 회계실무자들은 텍스팀이 작성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자료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이용하여 이연법인세 추석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무조정 단계입니다.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결산을 해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며 주로 손익계산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KIFRS와 같은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데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됩니다. 세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같은 세무신고서식을 작성합니다. 작성 시 법인세법을 따라야 하는데 법인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계와 세무가 차이가 나서 조정하는 이유는 발생주의와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정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회사가 기말결산을 해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회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회계 처리상 금액을 세무상 금액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이 차이를 조정하는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익의 경우 회사가 회계 처리했는데 세무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 계산 시 수익을 넣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세무상 용어로 입금불산입이라고 표현합니다. 회계상 수익을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수익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는데 세무상으로는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면 입금산입이 됩니다. 비용의 경우 세무상 용어는 손금입니다. 회사가 결산 시 회계 처리한 비용이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이며 반대로 결산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나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됩니다. 세무조정은 많은 종류의 수익과 비용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곳에 모두 집계하는데 집계를 할 때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유형의 세무조정은 왼쪽에,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유형은 오른쪽에 집계를 합니다. 입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므로 왼쪽에 위치합니다. 손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은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므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세무조정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과세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하므로 세무조정으로 인한 그 소득금액이 어디로 귀속되는가를 표시합니다.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소득처분에는 크게 유출과 유출 이외로 구분이 됩니다.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여, 거래처 접대비나 기부금 지급처 등인 경우 기타 사회 유출이 됩니다. 회계실무자가 알아야 할 것은 유출보다는 유출 이외, 즉 세무상 용어로 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보가 아닌 다른 소득처분 항목은 이번에 한 세무조정으로 모두 끝났으며 이후에는 사후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차이가 났는데 이번으로 끝났으므로 회계와 세무상의 차이가 향후에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구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유보의 경우 회계와 세무가 지금 비록 차이가 나지만 언젠가는 차이가 해소가 되는 항목들을 유보라고 합니다. 회계상으로 발생주의로 수익을 인식했는데 세무상으로는 현금주의로 수익을 인식을 해야 해서 지금은 비록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이 현금으로 입금이 되면 세무상으로도 수익을 인식하므로 결국은 시점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일시적 차이라고 부르며 회계상으로 한 번 회계 처리를 하면 다시는 하지 않으므로 세무상으로는 차이를 잘 관리를 해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유보라고 소득 처분합니다. 한마디로 유보는 곧 일시적 차이입니다. 배당금 수익을 예를 들어서 세무조정 및 법인세 과세 표준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위해 배당금 수익을 인식합니다. 세무의 경우 현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배당금 수익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한 금액을 부인하기 위해 입금불산입 수입 배당금 100 마이너스 유보라고 세무조정을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손익계산서에 배당금 수익 100과 이에 대한 회계상 법인세 비용 24가 기록되어 당기순이익은 76이 됩니다. 그런데 세무상으로는 항상 회계에서 출발해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76에 송금불산입 법인세 비용 24 하면 세무상으로 세전 소득금액은 100이 되며 수익 입금불산입 수익배당금 100으로 마이너스를 하면 소득금액, 즉 과세표준은 빵이 됩니다. 이것은 배당금 수익을 발생주로 인식한 해의 세무조정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프로세스입니다. 다음 해에 피투자회사가 배당금을 현금 지급하여 우리가 수령하는 경우는 정반대가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로 이미 전기의 수익을 인식했으므로 현금 수령 시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없으니 법인세 비용도 없고 당기순이익도 없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도 빵, 송금불산입 법인세 비용도 빵이어서 법인세 차감된 소득금액은 빵이지만 현금 수령에 대해 입금산입 수입배당금 100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이 100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있으니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24가 됩니다. 세무조정은 회사 재무제표의 모든 계정에 대해 합니다.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만 차이가 나는 일시적 차이가 있고 법인세법은 국가조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접대비나 기부금 등의 일정 부분만 인정하는 한도 금액을 설정해서 그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계정 과목별로 세무조정을 한 후 이를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라는 세무서식에 집계를 합니다. 그런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법인세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1단계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재하고 2.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을 더하고 3.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을 차감하여 4.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5.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구해서 이를 가산하면 6.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각사업년도란 즉 올해의 세무상 소득금액입니다. 7. 2월 결손금이나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8.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9.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그 해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납부세액을 구한 후 10. 중간인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기중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며 이를 미지급 법인세와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나 팀장은 진지충이라 유머라고는 모르는데 오늘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강의 다음으로는 2019년 9월 15일에 올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3단계 템플릿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연법인세 주석 작성 방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Q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